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글을 읽으면서 누구를 발견했죠? 네, 칸트를 발견했죠. 칸트를 알지 못하고서는 오늘날의 철학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칸트가 언어 철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구나. 이걸 깨달았을 텐데요. 우리 한번 계속 읽어가면서 비트겐슈타인만의 이 고유한 생각과 혹은 칸트의 영향 또 어디서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학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두루두루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 22쪽 2.02 명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2 대상은 단순하다. 2.0201 복합체들에 관한 모든 진술은 그것들의 구성 요소들에 관한 그 복합체들을 완전히 기술하는 명제들로 분해된다. 2.021 대상들은 세계의 실체를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들은 합성적일 수 없다. 2.0211 만일 세계가 아무런 실체를 가지지 않는다면 한 명제가 뜻을 가지느냐는 다른 한 명제가 참이냐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2.012 그렇게 되면 세계의 그림, 참 또는 거짓인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2.02 현실 세계와 아무리 상이하게 생각된 세계조차도 현실 세계와 어떤 것, 형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비트겐슈타인은 대상은 단순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것들이 세계를 형성한다고, 실체를 형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의 이런 사유는 실제론적 사유, 실제론자들이 하는 사유고요. 이것을 다른 철학적 용어로 소박한 실제론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비트겐슈타인의 이런 생각들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고대부터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 경험하는 대상은 그 자체로 우리가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더 근원적이고 더 근본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톰이라고 표현했어요. 원자,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물질, 어떤 것의 제일 근원적이고 작은 요소,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과거부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유는 단순하게 철학뿐만이 아니라 과학을 이루는 사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보십시오. 원자는 뭡니까? 어떤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요. 이것들이 결합해서 모여있는 것, 그래서 어떤 물질의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단위를 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요소들이 자기 스스로 홀로 있을 때는 아무런 성격도 아무런 특성도 보이지 않다가 이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결합되면서 드디어 구체적으로 자신의 성격과 특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 아니겠어요? O라는 원소 하나와 H라는 원소 두 개가 결합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네, H2O, 물이라고 이야기하죠. O라는 원소가 세 개가 결합되면 오존이라고 하고 O라는 원소 두 개가 결합되면 산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비트겐슈타인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상들은 단순하다고요. 바로 이 단순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형성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은 다 복합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바로 원자들이 결합된 것, 원소들이 결합된 그런 분자 구조에 의해서, 분자 단위에 의해서 드디어 그것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복합체들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단순한 원소와 복합체로 규정 지을 수 있는 분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것으로 설명을 했죠? 네, 화학 기호식을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즉 복합체들은 모두 진술로서, 언어로서 표현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쪽 마지막 명제를 보게 되면 세계가 실체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뭐에 달려있죠?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세계가 참과 거짓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면, 파악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진술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떠올린다고 한다면, 설명한다고 한다면 그건 꼭 현실 세계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다 더 설명하겠지만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그림 이론이거든요. 그림이란 단어가 지금 23쪽의 첫 번째 명제에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이란 논리적 그림 혹은 참과 거짓으로서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당장은 하이데거처럼 막연하게 애매하게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 이러한 확고한 형식은 바로 대상들로 이루어진다. 2.0231 세계의 실체는 단지 형식을 확정할 수 있을 뿐이고 실질적 속성들을 확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후자는 명제들에 의해서만 비로소 묘사되기 때문이다. 즉 대상들의 배열에 의해서만 비로소 형성되기 때문이다. 2.0232 대충 말해서 대상들은 색깔이 없다. 2.0233 같은 논리적 형식을 지닌 두 대상은 그것들의 외적 속성들을 도외시한다면 그것들은 상이하다는 점에 의해서만 서로 구별된다. 2.02331 한 사물이 다른 어떤 사물도 지니지 않는 속성들을 지니는 경우 그 사물은 즉시 기술을 통해 다른 사물들로부터 도드라지고 지시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사물이 그것들의 모든 속성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존재하는 경우 그 사물들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물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부각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그것을 부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어쨌든 부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세상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떤 명제로, 즉 언어로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의 형식은 뭐라고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고 있죠? 네,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대상이 어떤 대상이겠습니까? 주체의 바깥에 있는 어떤 객체,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식작용 밖에 있는 그런 대상, 내가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혹은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이 대상은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세계의 실체를 형성하는 아주 단순한 대상입니다. 이런 대상을 요소 명제 혹은 프로토콜 명제, 원자적 사실 등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형성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그런 단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원자도 되고요. 아니면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같은 것처럼 세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어떤 단위,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상이나 실체들은 이런 프로토콜 명제와 유사한 개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성질을 띈다?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분자 단위를 떠올리십시오. 더 쉽게 얘기해서 원자 대 분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은 뭐예요? 원자인가요? 아닙니다. 원소들이 모여서 분자화 되었을 때 어떤 구조를 띄었을 때 드디어 성질을 보유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므로 실질적 속성은 저 원소 혹은 원자에게서는 발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의자, 컵 이야기를 했을 때 나무나 의자나 컵 이거 하나만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술할 수가 없어요. 나무가 무엇인지, 의자가 무엇인지, 컵이 무엇인지는 그 개념을 설명하는 여타 다른 명제가 덧붙여져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대상은 색깔이 없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자는 성질을 띠지 않는다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대상 그 자체는 단순하게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지개 자체는 색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의 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드디어 무지개에 색이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두 대상이 있어요?
이 두 대상은 서로 다른 것에 입각해서만 구분하고 분류 지을 수 있어요. 똑같이 산소 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두 개 결합됐을 때는 제가 말한 것처럼 산소가 되고 세 개가 결합됐을 때는 오존이 되는 것처럼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상이한 체계가 결합되었을 때 그것을 분류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무엇인가를 말할 때는 꼭 다른 것들을 관해서 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하이데거를 설명할 때 우리가 정의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습성을 동일성과 차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동일성이라는 형식만 가지면은 다른 것들하고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분류를 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비트겐슈타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걸로는 파악이 안 돼요. 단순하게 O라는 것, H라는 것, 이걸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H2O라고 해서 O와 H, 이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됐나, 다르게 결합된 이 배열 구조를 통해서 O2 혹은 O3처럼 같은 원소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르게 배열됐을 때 차이가 드러나는 것처럼 동일한 것으로는 우리에게 인식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과, 딸기, 토마토 이렇게 세 가지 과일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것을 설명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사과는 빨간색이야, 딸기는 빨간색이야, 토마토는 빨간색이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도대체 사과하고 딸기하고 토마토가 어디가 어떻게 다른 건지 인식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사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동일한 것이 아닌 다른 것, 차이성을 가지고서 부각시켜야 된다고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걸 다 언어로서 지금 표현할 때 이야기입니다. 2.024 실체는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립하는 것이다. 2.025 그것은 형식이며 내용이다. 2.0251 공간과 시간과 색깔은 대상들의 형식들이다. 2.026 오직 대상들이 존재할 때만 세계의 확고한 형식이 존재할 수 있다. 2.027 확고한 것과 존속하는 것과 대상은 하나이다. 2.0271 대상은 확고한 것, 존속하는 것이다. 배열은 변하는 것, 비영속적인 것이다. 2.027이 대상들의 배열이 사태를 형성한다. 자, 비트겐슈타인은 실체는 일어나는 것들로부터 어떤 사태들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소 보십시오. O라는 하나의 원소는 산소가 일어나는 사태, 즉 O2가 되는 사태, 혹은 오존이 되는 사태, O3라는 사태, 혹은 수소와 결합되어 H2O, 물이 일어나는 사태와는 전혀 별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소가 이렇게 결합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형식이자 일종의 내용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들이 각자 자기의 요소, 근원적인 명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체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파악하는 틀이 있어야 되겠죠? 비트겐슈타인은 그것을 공간과 시간, 그리고 채색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무슨 말일까요? 공간과 시간은 주관의 틀이라고 한다면 채색성은 어떤 걸까요? 바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성질이겠죠. 어떤 실체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도 칸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인식이 일어날 때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대상도 자기만의 고유한 정보가 있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야 된다는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이에 더 나아가 비트겐슈타인은 칸트하고 다르게 인식의 더 근원적인 요소를 주체에게서 좀 더 힘을 빼어 대상에게 주고 있습니다. 대상이 존재할 때만 형식도 확고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대상이 없는데 혹은 빛이 없는데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귀가 있으면 뭐 합니까? 청력이 좋으면 뭐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이 있는 곳에 간다면 예를 들어 공기가 없는 저 우주 공간에 간다고 해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폭발이 일어날 때 꽝 하고 폭발음을 듣겠지만 그 우주 공간에서는 폭발이 일어나도 뭐 들릴까요? 전혀 안 들릴걸요? 그것처럼 어떤 형식이 있으려면
대상들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태는 언제 발생할까요? 사건, 사실들은 언제 발생할까요? 바로 이렇게 대상과 주체가 만날 때 발생하는 겁니다. 칸트식으로 하자면 대상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우리가 그 정보를 받고 사유작용을 통해서 그것을 드디어 인식할 때, 개념화할 때 생겨나는 거고요. 해겔식으로 말하면 주고 받음일 겁니다. 이것을 비트겐슈타인은 어떻게 하냐?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배열할 때 드디어 사건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O 하나만으로는 안 돼요. O를 두 개 결합했을 때 산소가 되고 세 개를 결합했을 때 오존이 되듯이 O나 H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결합되어서 H2로서 물로서 발생하듯이 이 대상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과 사태 혹은 세계가 드디어 발생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건 다 언어로서 표현되는 겁니다. 언어로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느냐 기술할 수 없느냐로 다 환원시킬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가지고 오면 좀 힘들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비트겐슈타인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한 글자씩 읽어주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칸트 가지고 연결 짓고 해겔 가지고 연결 지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믿고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읽으면서 비트겐슈타인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운 공부하느라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